야, 우리 변호사님으로 부르다가 네네. 이제는 당당히 민주당이 용인시장 후보가 되셨는데 네. 세 명이 경선해가지고 과반을 바로 얻는다는 게 통상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방송 끝나고 나서요. 네. 숨 쉬지 않고 선거운동에서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당원들 많이 만나고 뭐 모임 많이 가고 사실은 여기는 어찌 보면 방송은 공중전이라 할 수 있잖아요. 공군인데 선거는 지상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상전 백병정도 하고 뭐 해야 돼요. 육박전도 하고 지상전 열심히 하고 왔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렇게 아무래도 방송인으로서는 너무나 유명하시지만은 지상전 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 하나하나 이렇게 개개인 만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많죠.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람을 잘 몰라봐요. 엄청나게 마이너스예요. 야, 그 대형 정치인들의 공통된 특성인데. 아니 못 알아보는 오히려 게. 아니요. 야. 제가 대부분 만나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18년도에도 용인시장 출마했기 때문에 좀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핸드폰 번호 찾아보면 또 이름이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몰라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서운해하세요. 근데 제가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잘 몰라봐요. 근데 선거 정치에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고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럼 뭐 이름이 뭐냐, 네. 어디서 봤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본 것 같은데 그럼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추가 질문 또 추가 질문 딥하게 들어와요. 들어오는구나. 그다음에 네. 본 것 같아요. 이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이름 알아? 야,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면. 많이 나갔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밖에서는 그냥 우리 모르면 대충 본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명함 주잖아요. 그럼 명함 보고 맞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 안 통해요. 와. 명함 달라요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줬잖아요. 이래. 명함 2번 받았는데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주면 명함 이게 3번째인데 이래요. 그래서 참 저처럼 사람 몰라보는 사람이 정치하기 정말 힘듭니다. 야, 진짜 선거의 고수는 유권자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근데 출근길 인사도 하실 테고, 하죠. 예. 퇴근길 인사도 하고, 그쵸, 여기저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개교식이라든가 등등 행사를 가실 가죠. 텐데, 예. 좀 어떤 게 가장 처음 해봤을 때 어려웠어요? 아니 저는 해봐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그 사람 못 알아보는 게 일단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붙잡고 오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이나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다음 일정 가야 되는데, 가야 되고 막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붙잡고 이분이 분명히 내 시야에 제 시야에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했습니다. 한 2, 3분 얘기하다 갔어요. 요 뒤에 서 있어. 뒤에 서서 계속 얘기해. 그럼 내 앞에서 가야 되는데 인사하고 있는데 뒤에 서서 계속 얘기하면은 사람 도의상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내가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돌아봐서 좀 얘기 한 몇 분 들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막 인사하고 있는데 또 계속 있어. 여기서 계속 얘기해. 일종의 무슨 팬클럽 같은 느낌. 아니 그거 아니라 이제 본인이 막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들어달라. 민원이나 아니면은 자기 얘기나 막 또 막 오랜 인연들 많이 얘기하세요. 뭐 내를 예전에 변호사 때 봤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 누구를 안다든지 뭐 지역에 누구를 안다든지 이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내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뭐 나 혼자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누구도 만나서 얘기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누구 막 얘기해요. 거기랑 누구랑 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그분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럼요. 유권자들 잘 들어야지. 또 들어야 네. 돼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일이 있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평론가였다가 한때는 변호사였다가 정치인으로 전업해가지고 이제 후보가 되신 우리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좀 흠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네, 늘 이제 방송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차분하고 조리 있게 얘기를 못할까? 저는 왜 하다 보면 항상 예능 톤으로 바뀔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누구는 막 그러는 거예요. 늘 방송 평론의 그 끝은 다른 길이지 평론만 계속하는 사람은 없다. 평론이 마지막 출구인 경우는 없다. 그 평론을 하는 사람은 늘 다음 스텝이 있다. 넌 뭐냐? 너 정치지? 이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평론의 영역과 정치는 또 완전히 저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지도만 높다고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관심은 있죠. 근데 학습을 할 기회가 없어요. 어디서 배우냐고 이거를. 근데 그래서 제가 선배님 뵈면 한번 아니, 이게 근데 어떤 세계인가. 저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네. 처음에 방송 나올 때 저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치할 거냐. 가는 방송 족족. 아니, 예를 나중에 들면, 네. 방송 본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치 패널로 나오잖아요. 뭐 예능이나 아니면 기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정치 평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하게 대부분이 된다. 왜냐면 만난 사람이 다 정치인이에요. 아. 국회의원들 만나고 그리고 정치를 이게 어찌 보면 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 얘기하다 보면 점점 관심이 가요. 저도 사실은 막 정치에 처음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닌데 또 뭐 방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정치인들을. 그 보니까 뭐 나랑 별로 다르지도 않아. 근데 말하는 것도 수준이 보니까 좀 비슷해. 아니 수준이 아니라 말하는 게 보니까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 우리 막 국회의원, 뭐 네. 장관 이런 분 얘기하면 엄청 막 고상한 것 같고 우리가 모르는 막 신기한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 야 그러면은 그 순간 딱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네. 유력 정치인의 1대 조건 네. 우리 강수영 변호사 네. 사람들 잘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아, 전 매우 취약합니다. 됐어요. 매우 조건 취약합니다. 갖췄네. 됐다 됐어. 하나만 하면 되겠다 보니까 거의 뭐 가족 외에는 못 알아봅니다. 제가. 어필을 또 빠삭하게 들어오네요. 보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리 그 후보님 그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거운동하는 모습들을 잘 지켜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게 네. 서울의 지역구 적을 둔 박주민 의원이 네. 같이 유세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아 두 분이 이렇게 친했나 좀 싶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 떨어지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우울할 때잖아요. 적적하고 살도 네. 많이 빠졌더라고요. 인연이 사실은 예전에도 그냥 뭐 변호사 시절에도 오고 가긴 했는데 그 당대표 이분이 나올 때 있었어요. 아,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이낙연 후보랑 붙을 때 오. 이낙연 갔어. 되는 판이니까 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죠. 몇 명인가 안 돼. 5명인가밖에 안 됐어요. 국회의원 4명인가 그렇고 네. 저하고 몇 명 없었어요. 야 정말 소규모 스텝이 네, 전폭 그때 지원을 했군요. 들은 게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젊고 그 다음에 70년 저도 70년대생이고 두 살인가 미친데 79세대잖아요. 저는 우리 당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아 좀 세대 교체 좀 했으면 좋겠다. 저쪽은 막 80년대생들이 막 당대표도 하는데 우리는 다니는데 386 아직도 뭐 또 지금 전당대회 언급되는 사람들 다 386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년대 90년대 학번은 아직도 당대표 유력한 주자가 없어요. 대권 주자도 없고. 그때는 제가 박주민을 약간 눈여겨봤어요. 아 가능성이 있겠다. 당대표든 뭐 대권 후보든 뭐든지 간에. 요즘은 조금 동력이 옛날 같지 않은데 그거 되게 고마워해요. 그랬구나. 어려울 때 아무도 어려울 없을 때 도왔기 때문에 이번 아무도 없을 선거에도 때.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의 것으로. 아마 일본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제일 왜냐면 처음으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 떨어져가지고 되게 우울하고 계실 텐데 우울감을 뭔가 좀 이렇게 그날도 유권자들 보니까 만나서 풀으시라고. 목소리가 아주 거의 죽었더라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가지고 되게 뭐 하여튼 고맙죠. 아니 그리고 우리 현근택 네. 후보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참 많은 게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많이 도왔지만은 우리 경기지사 후보가 확정되신 추미애 후보랑도 굉장히 특별한 관계잖아요. 제가 그분이 당대표 할 때 당에 들어갔어요. 상근부대부에 들어갔는데 네. 가까워진 거는 그분 아들 사건 때 제가 또 변호인을 냈잖아요. 아, 아들 사건을 네. 변호를 하셨군요. 엄청나게 욕 많이 먹었죠 그때. 뭐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카츄샤 병 네. 휴가 문제였잖아요. 맞아, 그랬어요. 저도 뭐 공군 장교 나가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추가 휴가 나간 상태에서 더 나가 연장하는 게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인해 주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나도 이제 경험으로 예전에 급하면 뭐 전화로도 했다 그렇죠, 이랬잖아. 그렇죠. 네. 대박 욕 먹고 그때 뭐 카츄샤 전국에 있는 카츄샤 주요한 분들이 연락이 와서 뭐 네. 그 부대에 있는 상사들까지 연락이 오고 내가 거기 근무했었다는 분들 뭐 제가 그때 카츄샤 많이 배웠어요. 친구들도 있었는데 기자들 중에도 카츄샤 출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꽤 되죠. 꽤 돼요. 네. 누구누군지 있었어요 그때 뭐 어쨌든 그 현직에 있던 분들, 카츄사 기자분들, 카츄사분들 내가 무슨 방송 나가서 얘기하면 아니야 카츄사는 안 그래 틀렸어 우리나라 군대랑 달라 뭐 그때 막 카츄사 규정 찾아보고 한국군 규정 찾아보고 아마 네. 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후보랑 워낙 가까우시니까 선거를 치를 때도 손잡고 다니는 모습들이 최근에 연출되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네. 더해가지고 지금 관할인 용인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데 네, 4명 다 지금 민주당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뭐 그런 인연으로 엊그제 이제 평택하고 용인하고 지금 반도체가 뜨거운 이슈라서 금요일 날 같이 돌았고 사실은 어제도 용인 중앙시장 오셔가지고 또 쇼츠 하나 찍었어요. 아 같이.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아마
무턱대고라고 이런 이제 산과 턱이 있으면 이 턱을 휠체어가 못 지나가잖아요. 네. 요거를 아마 제안을 했나 봐요. 청년들이 이렇게 경사로 만드는 거를. 아 경사를 만들어서 예, 쉽게 달릴 수 있게 하자. 네. 네. 청년들이 제안했는데 아마 지원 사업에서 돼서 경기도에서 그 지원하는 거를 용인 중앙시장에 만든 게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끝나고 꼼살이 조금 껴가지고 1, 2분 대형 오복 곁에 서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틈새 촬영을 하셨군요 한마디로. 네. 그것도 좀 쉽지 않아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그것도. 아니라 네. 그것도 미리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이 세팅을 해놔야지.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되진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국회의원 네 분도 뭐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네 분들이 다 반도체.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갑 같은 경우는 지역구고, 그렇죠. 을 손명수 의원 경우는 국토위고, 국토위고. 국토위가 LH에서 토지 보상하기 때문에 국토위 관할. 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있고. 병 네. 부승찬 의원은 또 고향 제주도 선배님이시고 많이 그렇죠. 도와주시고. 네. 어젯밤에도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래라. 코치 밤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실에 아니 캠프에 예. 온다는 얘기도 없이 딱 네. 오셔가지고. 메시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선거 한번 사무실은 좁고, 아니 왜냐면 거기는 됐고 나는 안 됐으니까 이제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 메시지 이래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어쨌든 밤에 와가지고. 그다음에 용인정 유원주원님은 산자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산자위, 네. 반도체가 국토위, 산자위, 에너지. 환경에너지 네. 세 개 부서니까. 야, 다 모여 계시구나. 네, 다 많이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용인시가 지금 어떤 사이즈의 지자체인지 잘 모르시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가장 핫한데 거기서 팹이 몇 기가 들어온다고요? 용인시? 하이닉스가 4개 팹이에요. 4개 팹. 600조. 그러니까 공장이 4개 들어온다는 얘기 그렇죠. 쉽게 큰 얘기하면. 삼성 그 공장. 네.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 팹은요. 한 면이 가로가 660m, 660m. 세로가 330m, 네. 높이가 120m. 와. 야, 육중하네요. 네. 120m에 예전에는 80m 정도였는데 더 높아졌죠. 그다음에 삼성은 6개 팹인데 금액은 한 360조. 그럼 금액은 그거 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천조. 그러면은? 천조 사업인 거예요. 네. 천조 사업이 이게 물론 뭐 당장은 하는 건 아니고 한 2050년까지 정도 앞으로 한 20년 25년 정도 가는 사업이에요. 네, 천조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건데 결국 이런 사업을 그 잘 마치려고 한다면은 지방 정부 단독 힘으로만 안 되는 거고 그쵸. 중앙 정부와도 협업이 된 후보 그런 후보가 나서야 되지 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는 일반 산단이라서 민간이 땅을 사서 경기도에서 인허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국가 산단이에요. 그러니까 LH가 수용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삼성한테 팔아서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경기도, 중앙정부, 그다음에 용인시 다 관련돼 있어요. 기업하고. 그렇구나. 그러려면 또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1년 전쯤에 뽑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신 거니까 예. 대통령과의 교분 관계도 상대적으로 많이 두터우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나만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말 초장에 하는 거 안 해요? 몰아주는 거예요. 그냥. 초장에 뒤에는 조용히 네, 있어요. 뒤에 조용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2007년 변호사 때부터 알았죠. 네. 제가 2004년에 변호사 됐고 2006년에 수지에 갔는데 그분은 성남에서 변호사하고 있었고 저는 여기 수지에 있었는데 그때는 막 수지하고 뭐 성남하고 많이 싸울 때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끼리 만났고 또 뭐 변호사 사무실도 같이 할 뻔도 했죠. 로펌 만들었으면 아마 옛날 법무법인 부산처럼 저도 거기 사람들 다 뭐 같이. 법제처 장관 가고 다 했잖아요. 네. 저를 기회를 놓쳤어요. 아니, 우리 같이 안 동기야 한 이유가 더 궁금한데 결론적으로는 네. 그분은 선거에 한번 나왔다가 네. 이거 민감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2006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2007년쯤이에요. 2006년에 한번 나와서 안 됐잖아요. 음. 그래서 어디 법인에 계시다가 이분이 법인을 만들까 단독을 개업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33기, 32기, 33기 그 수원 성남 출신 변호사를 몇 분 하고 우리 동기들하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미 다른 데 속해 있었어요. 새로 이렇게 변호사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사람은 법인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 사무소에 있고 그럴 때 합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렇구나. 연선 나오자마자 이렇게 딱 만드는 거는 쉬운데 그래서 결국은 법인을 안 만들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단독 개업을 다시 했어요. 그랬군요. 다시 하고 네. 시장되고 그걸 나머지 접었죠. 근데 근데 사실은 그때 될지 알았으면 저라도 밑에 가서 일하고 하고 잘 보시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냥 사건이라도 물려받고 네. 사무실 물려받았으면 18년에 됐겠죠 그러면. 아니 모르죠. 그때 18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도 정부는 권한이 다르긴 합니다만. 없었어요. 그래 경기도지사 하셨으니까요 당시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독 개업을 하면 변호사들이 나중에 정치를 진출하거나 잘 유명해 두세요. 혼자 사무실이 있으면 사건을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인과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래서 보통은 법인에 많이 속해 있어요. 법인에 속해 있으면. 근데 법인 속해 있으면 또 계산이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정치 생각 있으면 혼자 있지 마시고 어디 좀 법인이나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야, 그때 변호사 때 만났을 때 그리고 이후에 성남시장에 만났을 때 경기도지사 만났을 때 뭐 대통령이 돼서 많이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 출입하면서 당 대표로 봤던 그 이재명 대통령과 네. 실제로 청와대 출입하면서 대통령으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 좀 많이 다른 느낌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2024년 1월부터 출입하고 이제 대선 치러가지고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오히려 당 대표 시절에는 더 좀 뵙기가 어려웠던 거. 아, 당 대표 시절에 어려웠다. 네, 오히려 좀 봬도 좀 이렇게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좀 뭐 이렇게 되게 현안 같은 질문들 많이 하고 딱딱한 얘기 당 대표로서 딱딱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뭐 총선 공천이랄지 뭐 이런 거 둘러싼 사실은 정말 그냥 딱딱한 얘기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는 야당 대표이시다 보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발언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그때는 되게 좀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에 이제 입성하고 이제 비공식으로 기자들과 티타임을 좀 자주 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때 보면 더 이제 허심탄회하고 표정도 야, 더 그렇구나. 편안해지시고, 예, 이제 내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비보도 아니냐.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이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진솔하게. 솔직한 얘기들 많이 현안 관련해서도 털어놓으시고 또 농담도 잘하시고 본인 사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꺼내시고 그래서 더 인간적인 거를 좀 그렇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걸 해야 돼요. 예.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거예요. 방송에서 그런가요? 본인의 아. 얼굴과 이름을 잘 알릴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막상 생각하려니까 잘 안 떠오르긴 한데 그 막 초반에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본인 그 생일과 관련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가난하게 그렇죠. 어렵게 자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정확한 생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조금 하셨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생일을 모르는 걸 가지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사주 같은 걸 보러 가셨는데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기하세요. 네, 입을 텄으니까 얘기 안 할 수, 그 멈출 수가 없어. 하셨어요. 네. 그 사주를 보시는 분이 오히려 되게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이 생일을 모르는 것 자체가 더 크게 될 그런 거다. 이런, 그러니까 본인의 아주 내밀한 진짜 옛날에 그런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를 기자들한테 엄청 편하게 풀어주셨던 거예요. 아니 우리 현근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하고 워낙 이렇게 여러모로 대변인도 하시고 했다 보니까 사적인 관계가 많을 텐데 좀 이렇게 인상 깊은 개인적인 일화 같은 거 하나 좀 있으세요? 혹시 생각나는 거? 그때 얘기한 것 가벼운 같아요. 여기 얘기들. 와서. 네. 법정에서 마주한 거? 맞아. 예. 엄청 이분이 보통이 아니다. 내공이. 네. 상대방으로 만나보니까. 그리고 거의, 대변인으로 모였을 때 좀 어땠어요? 그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치열하게 막 대선 때 과정이라서 뭐 볼 틈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네.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대변인보다는 이제 방송 토론팀 했는데 굉장히 질문 예리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리하게. 방송 토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들어보면은 그 지금 국무회의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거 잘 질문 안 해요. 이게 다 읽고 오시기 때문에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빠진 거 누락된 거 위주로 질문해요. 그 질문들도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다 알고 와야 돼. 보고하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 굉장히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도 물론 기록 보는 속도가 빠르지만 많은 양의 기록 이 페이퍼나 이거를 정말 빠른 시간에 보면서 핵심을 잘 간추리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지. 우리 이제 후보님도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 들은 배운 부분들을 체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페이퍼에 안 나온 것만 물어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싫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싫어하고 저도 회의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두 갈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결론부터. 이유를 나중에 얘기해야 돼. 근데 공무원들은 그게 정반대예요. 대부분. 잘 되는 거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안 되는 거면 안 됩니다.
뭐 부족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뭐 이유를 뭐 끊임없이 막 얘기해. 뭐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네. 뭐 관례가 어떻고 뭐 사례가 어떻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쉽게 잘 꺼내진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구나. 분명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그렇게 해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러면 말 안 해. 이미 현근택 후보의 이재명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 K74님 경향TV의 최대 주주시죠. 현근택 후보님 저는 부산이지만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님들은 자만심 갖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도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고 꿀밤 송편님께서도 현근택 후보님 당선 고고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지금 수중폭파단님이 신갈에 살고 있습니다. 현근택 의원님 저희 집 세 야. 표는 갑니다. 아이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표 얻었네요.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와. 대표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감사하죠. 방송 네. 보시고서 또 네. 뭐 연락 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은 그 도움이 될 것 같고 끝으로 우리 그래도 용인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네. 어떤 선거를 하고 나중에 당선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되겠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거를 지방 정부에서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네. 실제로 느끼는 거는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시장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한 반의 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에서 부시장 하면서 보니까 용인에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고 네. 교통, 인프라, 뭐 교육, 문화 많이 부족함이 보이던데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약간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약간 검증됐는데 돈이 많이 안 드는 공약. 근데 실제로 검증된 것들이 많거든요. 아 소소하지만 굉장히 그렇죠. 좋은 공약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수학행 100개를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아 100개나. 5천만 원 정도 이하 금액의 100개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60개는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큰 거 뭐 도로, 교통, 뭐 지하철 이런 거는 큰 틀은 많은데 실제로 불편함은 사실은 뭐 4,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00개 일단 맡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제 아마 뭐 SNS 보시면 나오니까 나와 있습니다. 잘. 예, 그런 데다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선정위원회 꾸려가지고 선정해서 네. 살기 좋은 용인 만들겠습니다. 용인의 100년을 위한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현근택입니다. 고맙습니다. 와.